육류와 뿌리 채소는 일반적으로 태음인에게 이롭고 태양인과 소양인은 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 자칫 엉뚱한 체질로 오진해서 건강이 오히려 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태음인은 쓸개즙이 잘 분비되기에 육류를 섭취하면 대체로 속이 편하고 변의 모양과 색깔이 좋아집니다. 양적 성질이 많은 뿌리채소 역시 잘 맞습니다. 소음인도 양적 성질이 많은 육류와 뿌리채소가 대체로 잘 맞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가워서 소음인은 당연히 해롭고 태음인도 장이 냉한 경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섭취하고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고 태음인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태양인과 소양인은 어떨까요? 육식과 뿌리 채소가 대부분 해로운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태양인, 금양체질과 소양인은 소화 기능이 좋아서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태양인과 소양인인데 장이 냉할 때는 따뜻한 성질의 소고기와 닭고기와 양고기를 섭취하면 대부분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열태양인, 금양체질과 소양인은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는 돼지고기 죽을 섭취하면 오히려 기운이 생깁니다. 남자라면 정력까지 증진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식이 무조건 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육식을 했을 때 몸의 반응만으로 태음인과 다른 체질을 자가진단하는 것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뿌리 채소로 팔체질 자가진단할 수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태음인과 소음인은 음체질이기 때문에 양적 성질이 많은 뿌리 채소가 대체로 이롭습니다. 그런데 마늘, 생강, 청양고추 같은 매운맛이 강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뿌리 채소는 약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체질인 태양인과 소양인도 뿌리 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만 않으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뿌리 채소를 태양인 금체질에 무조건 해롭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소화 기능이 약하고 장이 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성질이 따뜻하면서 소화까지 도와주는 무, 양파, 감자 같은 뿌리 채소를 요리해서 먹으면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뿌리 채소가 태양인에 무조건 해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육식과 뿌리 채소 반응만으로 사상체질과 팔체질을 자가진단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체질 진단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질 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팔체질연구소는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질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팔체질나라 카페와 팔체질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제대로 된 체질의학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